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전쟁 협상 기간 90일 중국이 가진 카드는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018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무역수지 다툼이 아님을 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빼앗아온 미국의 글로벌 넘버원에 대한 도전과 방어전, 즉 패권 싸움임을 이제 전 세계는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수많은 국가들의 도전을 보란듯이 방어하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지원의 지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싸움에 경험이 풍부하며 이기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정 국가들은 매우 잔인하게 짓밟기도 하며 승자의 냉혹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만들어낸 세계 질서는 모두가 익숙하며 암묵적으로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최선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중국이 이런 질서에 위협이 될 정도의 국가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2018년 공식적으로 방어전을 시작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젠 왜 싸움이 지금이냐, 싸움의 이유 따위가 아닌 언제 어떻게 싸움이 끝나는가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와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싸움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벌써 항복은 선언하고 이 싸움은 끝이 났어야 할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보면 힘의 균형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네요. 이번 11월 30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만남이 주는 의미와 무역 전쟁의 2차전에 중국이 가진 카드들을 확인하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은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양국 주가 지수의 결과만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미국에게 덤벼 개박살이 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90일간의 휴전은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은 1월 1일부터 예정하였던 추가 관세를 당분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관세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미국이 패배했다 볼 수 있는데요. 2천억 달러 상당에 대한 중국 물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당초 10%에서 15%를 추가하는 금액은 중국이 아무리 미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금액입니다. 중국은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상당량의 LNG를 수입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등의 액션은 취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이 지닌 강력한 카드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게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90일 뒤 결과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보다는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투자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 관전 자세를 취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되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미국 국채에 대한 구매력입니다. 현재 중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가 약 1.17조 달러, 원화 기준 약 1330조 원을 보유한 최고 채권 국가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채권 구매를 중단하거나 나아가 보유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할 경우 미국의 달러 가치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미 국채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도 하락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매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의 두 번째 무기는 강제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면서 달러의 실제 구매력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손쉽게 대미 무역 수지의 축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 미국이 상당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미국이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날과도 같습니다. 무역 수지는 개선되었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내 외인들의 투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의 세 번째 무기는 중국의 엄청난 구매 잠재력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 또한 예외는 아니죠. 현재 중국은 미국 대두 최대 수입국이며 앞으로 20년간 약 7,690대의 항공기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의 상징적인 액화 천연가스 LNG는 대한민국과 함께 최대 수입국이며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과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여행을 금지하거나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할 경우 미국은 엄청난 수출 감소와 실업을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의 네 번째 무기는 시진핑 중심의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양회에서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황제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중국의 정치 구조적인 특성이 중국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버티기로 장기전이 되면 정치적으로 미국이 더 불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수차례 패권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서 기축통화의 지위와 함께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군사력,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미국이 진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어느덧 훌쩍 커버린 중국의 위상을 볼 때 중국 또한 쉽게 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90일이 지나도록 양국 간에 그렇다 할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카드들이 하나 둘 펼쳐질 것이며 단순한 양국의 싸움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정치 경제적인 진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